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치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치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07%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리치 시장은 6주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리치 시장은 다소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리치 시장과 달리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2.93% 상승하면서 3주 연속 강세를 이어갔고요. 물론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3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으로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0.87% 하락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주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 ETF 리밸런싱 여파가 컸습니다. 이 ETF 리밸런싱에 따라서 개별 리츠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리츠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리밸런싱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ETF의 재간접 리츠 투자 허용되면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이스밸류 리츠가 7.28% 상승했고, 반면에 이번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리밸런싱에서 편출된 신한서부 T&D 리츠, NH오런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리츠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의 정기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리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있고요. 당초 시장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번 물가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당초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만큼 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지 시간은 11일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서 지난 4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시장 전망치는 밑돌았고, 또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하면서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건원 CPI 같은 경우에도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또 공급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이처럼 CPI와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 감만 기조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 무력 충돌의 확전 여부,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가 하락하고 5개 리츠가 상승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종목은 이스밸류 리츠입니다. 이스밸류 플러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7.28% 상승을 했는데, 특히 지난 12일과 13일에 각각 4.38%, 4.52%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이 이제 ETF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고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리밸런싱이 진행됐었고, 실제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는 이번 리밸런싱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그 예상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는 당분간 또 리츠 ETF 리밸런싱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래에셋 운용은 최근 이제 보도자를 내고 공식적으로 이스밸류 플러스 리츠를 새롭게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ETF 리밸런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신한서부 T&D 리츠 마이너스 8.33%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NH오런 리츠가 모두 4%대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ETF 리밸런싱에 따른 편출으로 주가 하락폭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NH오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일에 주주 서한을 통해서 코덱스 한국부동산 인프라 리츠 ETF에 편입되어 있는데, 6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기초자산 조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NH오런 리츠 주식이 매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별 리츠 소식을 좀 더 보면, 코랑코 더원 리츠의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이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을 기초자산을 하고 있는 리츠고, 전체 면적의 이제 56%를 이제 하나증권이 임대차를 앵커 테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하나증권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는 지난 10일에 오는 12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하나증권과 오는 2030년 12월까지 총 5년간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했다 공시를 했고요.
전체 이제 5년 평균 실질 임대료를 보면 30만 원 수준인데 현재 여의도권역 인건자산의 평균 실질 임대료가 27만 원 수준 중반 수준을 감안했을 때 시장 임대료 수준에 부합한다는 평가이고요. 대신 정권은 이제 코란코 더원 리츠의 이제 이번 하나증권 임대차 재계약으로 내년 영업수익이 NOA가 17.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를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또 5,400원에서 6,600원으로 22.2%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하나증권 임대차 재계약 주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코란코 더원리츠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증권과 임대차 재계약을 순조롭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올해 예정된 대형 이벤트를 잘 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또 향후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리파이낸싱입니다. 코란코 더원리츠 같은 경우는 오는 11월에 2,92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금리가 2.55%라는 점에서 이제 리파이낸싱 시 이자 비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새로운 리츠 이제 7월 10일에 상장하는 이제 대신 밸류 리츠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요. 12월 13일 양일간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는데 결과 이제 7.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모가 5천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일정은 오는 23, 24일 양일간 일반 투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일단 프리 IPO와 수요 예측 자체는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됐는데 공모 청약 결과도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대신 밸류 리츠 상장을 앞두고 12일에 기자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 일단 이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제 대신 자산 신탁의 김성규 대표와 리츠 투자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건 상무가 참석해서 이제 대신 밸류 리츠 향후 상장 전략과 경쟁력을 이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사실 이제 대신 밸류 리츠는 좀 심플하죠. 이제 을지로에 있는 대신 파이낸셜 그룹 본사 사옥을 기초자산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새로운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번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보면 대신 밸류 리츠가 다리차 차별화된 부분으로 강조한 점도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밸류 리츠 역시 스폰서 리츠입니다. 대신 파이낸셜 그룹이 스폰서 리츠고요. 그러나 여타의 스폰서 리츠와는 뚜렷한 차이점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박용건 대신자산 신탁 상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스폰서 리츠의 경우 리츠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유동화 목적이 좀 더 컸던 것 같다. 이와 달리 대신 파이낸셜 그룹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을 기반으로 우량한 리츠를 상장하겠다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그룹이면서도 부동산 개발 투자 운영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투자자 지향적이자 부동산 전문성이 뛰어난 스폰서십을 확보했고, 이런 다른 스폰서십과 차별점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제 대신 파이낸셜 그룹은 그 어떤 스폰서보다 리츠에 큰 관심을 나타내 왔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대신 금융그룹 관계자를 만나보면 리츠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또 수급적인 측면 역시 상장을 앞둔 대신 밸류 리츠의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박영건 상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대신 밸류 리츠의 최초 시총은 2,989억 규모인데 대신 밸류 리츠의 경우 ETF 편입 기준 충족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두 개 주요 리츠의 ETF에서만 약 25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장 후 유통 물량이 많지 않고 ETF 자금 유입으로 수급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신 밸류 리츠는 약 1년 만에 상장하는 신규 상장 리츠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상장하는 시기 자체는 되게 좀 다행히 시장 환경이 좀 개선되면서 우호적인 환경에서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리츠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밸류 리츠 상장이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